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관리사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신동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 회장과 함께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주택관리사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하여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들이 소속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해 설립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단체이며 주택관리사의 교육, 공제사업,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 및 층간소음 같은 민원의 해결 업무이고, 둘째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또 셋째, 공동주택 수면 연장 등을 위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집행 업무를 하며, 넷째, 공과분 납부 및 관리비 징수 회계 업무, 다섯째, CCTV, 그다음에 공용화당 전기 배선 배수 시설 등의 순찰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요. 네.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인사노무 및 행정관리 등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혹은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는 실제로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세대 간 갈등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면 방해 및 스트레스 유발하는 층간소음과 실내에서 흡연하는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차량의 수가 적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들로 인한 소음 및 배설물의 문제로 이웃 간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폭언, 폭행, 성희롱, 무리한 요구,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인권 침해를 당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보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실제 사례들이 좀 있다면 소개를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주택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4년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 직원의 입주민에게 폭언 폭행을 당한 사례가 1,112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피해를 입어도 언론과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삭히는 분양 임대아파트 직원들의 사연까지 더한다면 1년에 몇백 건의 갑질 피해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마포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본인이 택배기사의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고소당해 놓고 경비원과 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입주민은 직원에게 경찰에게 알아서 잘 얘기했으면 고소당할 게 없지 않냐며 정말 막 갖은
체포권을 내뱉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는 저희 주택관리사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경숙 수장님이 2020년 10월 2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평소 관리 문제로 다투던 입대희 비회장에 의해 목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회장은 범행 장소를 저르기 한 달 전부터 입대위의 운영비 인상 요구, 여러 차례 통장 재발급 지시, 독단적인 단독 인감 변경, 관리비 통장의 비밀번호 요구 등의 방법으로 이 소장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네. 비회장님 관리비에 대한 시비를 걸자 이 소장님 결국 직접 외부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 마지막 날 비회장에게 결국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주택관리사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 축소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갑질 폭언, 그다음에 동별 대표자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간섭, 그다음에 악성 민원에 따른 불공정한 인사 조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주택관리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수당이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갑질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못하는 이유는 네. 주택관리사는 대부분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돼 있어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에 대해서 그 입주민의 반발이 발생해서 사실 그 사람이 다시 또 악성 민원을 계속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로 사실 괴롭힘이 더 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조치가 어렵고 악성 민원인과 다툼이 발생하면 사실은 뭐 대외적으로 자기 평판이 낮아져 가지고 다음에 다른 데서 구직 활동하기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주택관리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지원 방향을 한번 보면 협회는 주택관리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용 안정성과 전문가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갑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입주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좀 마련이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 보호 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의 관리사무 업무에 대해서 부당히 간섭하거나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보호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경비원들의 규정이 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는 경비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근로자의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해야 노력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는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짓을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근로자가 갑질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지난 4월 25일부터 지금 시행이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택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입주민의 비율이 30%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K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녹화, 녹음하는 방식으로 입주장의 회의를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의무 관리 대상이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음 층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의견들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재 제도적인 부분들에 더해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의 부당 간섭 금지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네.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 예방 교육을 꼭 좀 심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 내 갑질 신고 예방센터를 운영하여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다고 생각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 시간이 지금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근로환경이 개선돼야지만이 또 그만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정부가 이 갑질 예방을 위해서 교육 신고센터의 운영을 어쨌든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나아가 큰 틀에서는 사실 우리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민들도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해 존중해야 되는 기본적인 배려하고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법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또 그를 위반했을 때 이제 처벌하는 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입주자 그리고 또 그 관리자 스스로 인식을 좀 개선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좀 꾸준히 이어져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협회 차원의 계획이 있을까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 행정부서를 설치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공급 위주의 어떤 정책을 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근데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이 생긴 것처럼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떤 전문 관리부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주택 정책 공급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른 타 변호사법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들 네. 주택관리사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사실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을 저희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조정을 하고 수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수시 조정할 때는 입주민들한테 소유자한테 2분의 1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장기수선 계획 조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장기수선 제도 개선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그 항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감사를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사실은 처분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뭐 컨설팅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위탁 관리에 있어서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에서만이 이게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소규모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사가 네. 좀 배치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어떤 근로 여건 중에서 단기 계약이라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주택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네네. 체결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충청남도에서 이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상생협약을 최초로 시행했고요. 네. 지금 이제 각 시도별로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라든지 뭐 사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고요. 네.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주민들의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충남권익센터에서 2023년 2월 20일 날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실천 협약을 1차 진행했습니다. 네. 이때 천안시에서 직선 부영 아파트 등 총 4개 공동주택이 함께 했는데요. 이때 하실 때 이제 대부분 저희 주택관리사가 오셨고요. 그다음에 경비종사자 오셨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 오셔가지고 했는데 네.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협약집은 사실은 2020년도 12월에 천안시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이라는 거를 확대 진행하는 것으로 네. 공동주택 근무하는 노동도에 대한 인권 존중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 차원에서 확대하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고용노동부와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지난 2023년 12월 22일 날 서산시 소재 5개 아파트 모여서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 및 권익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의 권익센터 방윤 센터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천안시에 4개소, 아산시에 20개소, 서산시에 10개소, 당진에 16개소, 그다음에 보령에 2개소의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 향상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입주민들께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주택관리사와 직원 여러분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협회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주택관리사에 대해 조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헬로 이슈 토크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직업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